7월 27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에 이르기까지 주말 사이 형소법 개정, 특히 검찰개혁 막판에 드러난 여러 현안과 이슈 때문에 매우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 소통 수석 부대표 맡고 계십니다. 전용기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전용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나오셨는데 저희가 이번 주까지 네. 취재 편의점하고 8월 안식 휴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잘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박지원 대표께서는 무슨 소리냐, 어떻게 이룬 편의점인데 그렇죠. 당신이 나와서 직접 사회를 보겠다. 쉬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 주시지만 저희가 2년 9개월간 네. 하루도 쉬지 못해서 저희가 한 달간의 긴 휴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좀 별로세요? 아니요, 쉴 땐 쉬고 일할 땐 일해야죠. 네. 역시 의원님 MG.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슈퍼위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잠깐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또 슈퍼위크에 쉬는 건 또 무슨 경우냐. 저도 약간 좀 정치반 20년 했지만 또 이런 언론은 처음 봅니다. 그렇죠. 예, 네. 전국이 워낙 요동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슈퍼위크에도 안 쉬는 언론들은 많을 거니까요. 아, 그럼요. 네. 예, 다 열심히 할 테니까요. 네. 예. 자, 형소법 개정안을 지난 금요일입니다. 24일에 당론으로 추인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테면은 당내 여러 가지 뭐 이러저러한 갑론을박이 네. 있었지만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기본 방침을 세운 이유 있으실 네. 것 같아요. 이제는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죠. 우리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수사권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사실 오래전부터 논의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결론을 못 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형사소송법에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하는 것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표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당연히 이 보안수사권 관련돼서도 의견이 많았죠. 피해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성폭력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범죄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안도 찾아서 넣고 중수청에는 보안수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게 수사와 기소는 분리가 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일 그 막판에 장윤기 사건이 터지면서 이런 경찰의 암장 수사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는 거냐. 네.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옮아가면서 경찰이 권력이 오히려 더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말씀 주신 대로 피해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 구멍이 숭숭 뚫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방어가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보안수사권을 보면 네. 보안수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태여 검찰이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경찰과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두고 일각에서는 상호 견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단 한 번도 검찰과 경찰은 상호 견제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까라면 깠죠. 경찰이. 예. 경찰이 수사 다 해놓고 와도 검찰에서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실제로 정말 나쁜 놈이다라고 경찰이 송치 의견을 올려도 검찰이 아닌데 얘 내가 보니까 착하던데 라고 끊어버릴 수 있는 것도 검찰의 권력이었고 네. 정말 선량한 시민인데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검찰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호 견제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았던 것이고요. 민생범죄라고 한다고 해서 보안수사권이 잘 이루어졌느냐 그 부분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의 선택적인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보안수사권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오히려 민생범죄와 동떨어진 정치적 사건, 소위 돈이 되는 사건만 검찰이 뽑아가지고 보안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안수사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보안 수사를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중대범죄수사청에 아예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서 성폭력 범죄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고 민생범죄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끔 해야 된다라는 대안에 이르게 된 겁니다. 사실
전담 부서 신설은 뭐 법령을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라고 했는데 법을 고치는 것도 방법이지만 중수청이 출범하고 나면 시행령으로도 전담 부서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형사소송법상에 중수청에다가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끔 검찰에게 그 요구권을 부여한다면 이 대안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의무적으로 성폭력이나 이런 범죄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안 수사 권에 좀 이렇게 해당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기서 문제는 네. 또 일각에서는 중수청도 경찰 아니냐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검찰청에는 약 한 2,000명의 검사와 6,000명의 경찰 수사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중수청은 이 공소 유지를 필요한 일부 수사관과 검사를 빼고 그 6,000명의 인력이 사실 중수청이나 국수본으로 이동한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실력 있는 수사관들은 중수청에서 다시 수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이 검사의 지휘를 구태여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실제로 검찰 안에서도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했지 검사들이 뭐 직접 현장에 막 나가고 이런 건 아니었죠. 그렇죠. 그 수사관들이 이 인사 이동을 통해서 네.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무리 없이 보안 수사 이룰 수 있고 민생 범죄를 더 두텁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을 지금 형사소송법상에 넣고 있다라는 네.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법안과 관련해서 당내 원칙이 정해지자마자 사퇴 의사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연합뉴스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더 하고 싶지도 않고 네. 할 의욕도 없고 할 일도 없다. 이제 당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에게 사의 표명을 했었다. 뭐 갑자기 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자체로 당이 정한 어떤 그 검찰 개혁 안에 대해서 항의의 뜻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잘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서를 이 법령에 맞게끔 그 기존 판례에 맞게끔 작성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검찰이 계속 법만 보고 그것을 맞추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법무부의 장관, 그러니까 검찰의 수장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법무부의 장관에서 이러한 부분들 중에 정말 미진한 부분들을 급작스럽게 보완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은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검찰의 수장이고 법무부의 수장인데 오로지 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도 사실 그 조직의 내에 또 문제가 조직 또 있겠지 논리에 않겠습니까? 반하는 건가? 그렇기 이렇게 때문에 보세요? 저는 네. 최소한의 의견을 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성호 장관이 그렇게 뭐 사의 의사를 표명했다, 네. 과거부터 해왔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예. 하실 역할이 많습니다. 예. 수사 기소 분리되고 나면 예. 그 이제 조직에서 할 역할을 다 하셨으면 이제는 현실에 맞춰야 되거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인력, 검찰 수사관의 인사 이동부터 시작해서 네. 현실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장관님께서 좀 잘 해주십사 싶은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구자현 네.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사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어제 오후부터 이제 전해졌는데요. 네. 이를테면 검찰 개혁의 마무리를 잘 해야 될 두 수장이 둘 다 예. 그만둬 버리겠다라고 하면 이 개혁이 또 중간에 좌초될 위험이나 이런 건 없겠습니까? 제가 그 조작 기소 국정조사 할 때도 예. 보면요, 검찰 수장들이 검찰 개혁을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판단인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조직 내에서 엄청난 공격에 시달렸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검찰도 그 수사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예. 기소할 수 있는 예.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개 동시에 작동했을 때야 본인들이 사실 한국에서 못할 일이 없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건데 수사권이 날아가고 나면 이 서류만 보고 기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괴감이 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수사권을 뺏으려고 하는 이 민주당 악의 무리들은 당연히 분노스러울 거고 예. 그걸 도와주는 조직 내에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권력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도 부단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구자현 총장이나 이런 네. 분들을 흔드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일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 많이 시달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 말이야 검찰 수장이 돼가지고 네. 그 수사권 하나도 못 지키고 네. 이 무능한
검찰총장 권한대행 같으니라고 이제 이런 조직 논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당신 법무부 장관으로 앉아 있으면서 우리의 권한인 근데 사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치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장관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검찰 조직이 그리고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 예. 사실 법원에 대고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 또 우리 삼권 분리의 예. 원칙에 따라서 최대 가용 조직이 사실 검찰이 맞죠.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다. 뭐 출입국 관리소 이런 거 법무부에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또 아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장의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다 보니 그런 건데 검찰은 충분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